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또 오랜만에 모시네요.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한 두 달 만인가 그래요. 네, 내란 진압판이라고 정신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속으로 네. 야 김병주 의원 무사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요, 그런 불법 계엄이 내려지니까 김병주 의원이 있으니 얼마나 뭔가 다행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볼수록 잘생겨 보이세요. 아이고. 네. 자, 여러분 김병주 의원 지금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데요. 아까 초반에 그 안규백 의원 나오셨었거든요. 아, 네. 올 안규백 위원장 오셨다고 예. 하군요. 네. 예. 지금 같은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시고요. 네, 예. 또 뭐 계엄 국면에서 국방이 최고죠. 네. 거기서 또 많이 때려잡고 있고. 네. 자, 어쨌건 여러분 그 민주당이 보유한 전략자산 별 4개는 민주당 역사의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최초는 아니고요. 그래요? 현재 국회에서 300명 중에 그렇습니까? 예. 한 명입니다. 그냥 최초로 다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최초, 민주당 네. 최초. 예. 자, 네. 여러분 일단 네. 화면 상단에 김병주 후원의 계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김병주 의원 지금 방금복이라도 사시라고 정치자금을 좀. 네. 자, 301-0273-7468-21 김병주 후원이고요. 김병주 유튜브는 진짜 볼 게 많은 유튜브예요. 네. 김병주 채널에 가시면은 그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 가시면은 진짜 볼만한 게 많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날도 같이 구독 누르고 보십시오. 이분들은 다 구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시겠죠? 네, 혹시 감사합니다. 모르니까. 예, 예. 또 읽고 어떨 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만 아까 읽어드렸던 댓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껴놨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그리고 육사를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친일파들의 피가 뿌리 깊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전부 쇄신시켜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라고 육사 이제 폐쇄론이 등장을 했어요. 네, 네. 계엄의 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잖아요. 네, 윤석열만 그렇죠. 빼고. 네.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육사 폐쇄해야 됩니까? 육사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쇄 이런 것보다도 국가 안보가 또 중요하니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번에 예를 들면은 국정원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육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게 군대 군인으로 있다가 국정원으로 가. 네네. 이런 장교들 박정훈 대령과 같은 이런 장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병주 의원도 육사인데.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네. 개교에 버금가는 정도로 쇄신을 하면 되지. 그렇죠. 쇄신을 해야죠. 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좀 근본적인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방검복 이야기를 해서 그 네. 사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김병주 의원 뒤에 있는 저 글자는 이따가 따로 제대로 보여드리고요. 저게 방검복이에요. 네. 그 방탄복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 저 흰 것은 방검 방탄이 다 되는 아, 둘 다 겁니다. 되는 거고. 방탄은 이제 총알을 막는 거고요. 네. 방검은 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흰 조끼 저것은 방검 방탄이 다 되는 거고요. 저 옆에 있는 토시는 요 팔에 하는 토시인데 방검 토시입니다.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베이는 거죠. 그래서 칼로 예를 들어 테러를 한다고 할 때 팔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저 방검 토시는 밖에 나가서 다닐 때는 좀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방검 조끼까지는 그 아주 위험할 때만 입고 차에 놔두고 네, 그런 상태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방검복을 착용하고 네. 다니더라고요. 위협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최고위원 회의에서 테러 위험이 심각해서 이재명 대표도 네. 박선원 의원처럼 방검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구석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대표는 방검복을 해야 된다. 근데 네. 나 같은 사람은 네. 훈련을 받고 막 그렇게 숙달돼 있는 사람이라 나는 방검복이 필요 없고 네. 방검 터시는 하고 다닌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방검 토시만 있어도 난 무술 방어할 잘해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의원님, 조금 난 무술 잘해 이런 거잖아요. 와, 거기서 예. 이 김병주 의원의 매력이 그냥 또 넘치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파출소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 테러 관련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대표께 대한 테러 또 박찬대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여러 의원들에 대한 테러가 많이 한데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기 슬라이드 나온 거는 그냥 순화한 겁니다. 원색적으로 쓰면은 너무 그 최고위에서 해서 이재명 집으로 가자, 머리에 바람 통하도록 공기 구멍 내자, 뭐 읽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라고. 너무 끔찍해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 올라 있으니까 김 최고위원님 그 이재명 대표 그 경기 좀 지켜달라, 경호를 강화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쇄도해서 전날 사실 고민을 하다가 발표를 하고 경찰에서도 경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강구를 우리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저런 것들은 테러에 대한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은 수사를 해서 테러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걸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지도부 정도에서는 네. 방검복에 대해서 이제 착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뭐 각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박찬대 의원도 구입은 해서 차임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자랑했던 분야가 우리의 치안이잖아요. 사실 제가 한미연합사에 있을 때도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첫 번째가 치안입니다. 밤 늦게까지 이태원 거리든 한국 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그렇게 됐던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추락하고 최근에는 뭐 완전히 이런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서부지검 집업 폭동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4, 5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치안 의식, 치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빨리 내란이 진압이 돼야 이런 것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이 좀 지쳐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길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김병주 의원이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군대 네. 쪽에요. 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네, 김병주 의원이 딱 그 케이스 같아요. 뭐냐면 군대를 갔어.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다 시켜. 네, 그래가지고 아예 못하는 사람은요 일 안 시켜요. 맞아요. 잘하는 사람만 시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국조특위 들어가셨어. 네, 네, 내란 국조특위에 예, 들어가셔가지고 또 역시 명불허전 네, 발군의 활약을 보이셨는데 네,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게 나왔던 김병주 의원이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이 얘기 물어봅니다.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몇 명 정도 하라 했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메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대화의 맥락이 쭉 저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국조특위에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증언은 사실 정보위에 와서 본인이 얘기를 해서 본인 입으로 밖에 나온 건 없고 네. 그때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내용 중에는 많은 부분이 나왔었어요. 네. 국정원 속성상 정보위는 공개 질의를 못하고 비공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 목소리로 생생한 목소리를 그때 사항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본인이 그동안 증언했던 거를 다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주 홍장원 1차장은 시간대별로 아주 그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증언을 다행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렇죠. 뭐 나는 뭐 지시한 적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홍장훈한테도 2번씩이나 전화를 하고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증언했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 홍장훈한테 뭐라 했습니까?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그리고 방첩사를 도와주는데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근까지 주잖아요. 야, 국정원이 나중에 그 대공 수사권도 주고 할 테니까 일단은 국정원이 방첩사에 말이야 인원이면 인원, 자금이면 자금 뭐든지 지원하라 막 이렇게 지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아주 생생하게 홍장원 1차장이 함으로써 헌재에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어저께 입증이 됐다고 예.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군인들 끄집어내라도 네. 자기 부하들이 다 네. 증언을 했던 것처럼 그럼요. 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는 주요 정치인들 체포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증언은 일관돼요. 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혼자만 그러니까요. 난 그거 시킨 적 없다.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증언한 사람들이 다 헛개비를 본 거. 그렇죠. 어제 사실 그동안 국정원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했는데 일부 흘러나온 것 같고 퍼즐이 안 맞춰졌는데 네. 어저께 홍장원이 증언함으로써 국정원 상부에서 일어난 것들이 생생하게 됐죠.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던 날 8시 22분에 홍장원하고 대통령 윤석열이가 통화를 해요. 먼저 윤석열 측에서 전화하라고 연락이 와서 전화를 8시 22분에 했는데 그때 윤석열은 한두 시간 후가 되면은 중요 전달 사항이 있을 테니까 통신 축선에 대기해라. 그때는 무슨 말할 그런 얘기를 하죠. 통신 축선이라 하면은 전화기 옆에 전화기 늘 대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10시 30분에 하기 한 이 2시간 전에 통화를 하고 대기 명령을 내렸었고요. 윤석열이가.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방송에 나와서 비상계엄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22시 53분이니까 밤 10시 53분이죠. 예. 그때 제가 봤을 때 최상무기든 뭐 국무위원들한테 지시사항 쪽지들 다 나눠주고 요 시간이 53분쯤 되는 것 같아요. 53분 경에 이제 윤석열이가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국정원에 대한 지시를 홍장원한테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왜 요때 홍장원이냐. 그 국무회의에 국정원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했는데 아마 국정원장한테도 저는 문서나 쪽지나 지시를 했을 거라고 유추해요. 그런데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신뢰가 덜 갔던 것 같아요. 홍장원이 실제 국정원의 실세였고 윤석열이가 가장 인정하던 사람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또 군 출신이고 하니까 다시 전화로 세부적인 지시를 한 거죠. 방첩사 도와주고 뭐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전화를 받고 실제 누구를 싹 잡아들이라는 건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거니까 그 이어서 11시 밤 11시 6분 바로 전화한 거죠. 방첩사령관한테 예. 홍장원이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무슨 일이야 하니까 방첩사령관은 처음에는 답변을 잘 안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부의가 너들 도와주라고 했다. 그 홍장원이가 그 방첩사령관보다 한 5, 6년 선배입니다. 육사.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인영이가 체포 명단을 막 불려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하고 뭐 도와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처음에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고 뭐 정리하라 했을 때는 무슨 자기도 모르는 간첩 을 어디 근거했나 군에서 그래서 간첩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실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하니까 이거 완전 이재명 뭐 한동훈 우원식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뒤엉키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조금 바로 있다가 11시 30분에 이제 국정원장이 복귀를 해서 국무회의 마치고 복귀해서 자체
회의를 한 거예요. 정무직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정무직 회의에서 이거 너무 엄청난 거니까 얘기하기는 뭐 해서 그때는 안 하고 정무직 회의 끝나고 나서 국정원장 조태용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방첩사를 대통령하고 통화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었죠. 국무회의를 본인도 비슷한 지시를 저는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전화 내용 중에 지금 뭐 한동훈하고 이재명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내일 아침에 그럼 보고하세요 하고 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더란 거예요. 보고받기 싫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책임져. 책임지기 싫다. 네, 그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날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홍장원은 그 이후에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묵살을 해버리고 자기 사무실에 그냥 혼자 지시도 안 하고 이걸 묵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조태용까지도 살린 거죠, 사실은. 만약에 그때 홍장원이가 대통령 지시를 수행을 했다면은 지금 홍장원이나 조태용 안보 국정원장은 지금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구속돼 있겠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야, 그러니까 저번에 박선원 의원 나왔을 때 하는 얘기랑 맥락이 또 맞아요. 네, 네. 관저에서 그 네. 주요 인물들하고 이제 모임을 했다는 거고 거기 네. 조태용 국정원장도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엄이 그때 비상대권 언급했다는 네. 모임 그 모임 이후에 조태용은 계속 배엄 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조태용은 수사받고 있거나 그런지 않죠. 아마 수사는 받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저 신원식 안보실장은 받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 개별적으로 물어봤더니 한 두세 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네. 국정원 1차장이던 사람이 저렇게 사실 저게 거짓말이 섞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 네.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그런 양심이 있었다면 계엄을 아예 안 했겠죠. 아, 당연하죠. 김용현도 그렇고요. 그 왜 홍장원 1차장의 말은 사실 되게 진실일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 인원이 아무 행동을 안 해서 12월 6일 날 잘립니다. 그렇죠. 12월 5일 날, 12월 5일 날 이틀 4일이면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조태용이가 사퇴하라, 사직하는 게 맞다 해서 사퇴를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대통령 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의 말은 진실에 가까운 거죠. 예. 네. 자, 진행 좀 시켜볼게요. 이제 홍장원은 그렇고 어제 저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굳이 곽종근만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 특전사령부를 직접 찾아가서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인터뷰 유튜브 방송까지 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어제 나와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거기 보면은 뭐 문을 부수고라도 뭐 총을 네. 쏴서라도 조금씩 엇갈리긴 하지만 일관되게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에요. 네. 어제 나와서 그거 사실이다. 네. 증언을 또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게 그 당시에 계엄 해제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두 분이 찾아가서 그때 이미 그 증언을 받아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12월 6일이 있거든요. 12월 4일 개헌 끝나고 이틀 후인 그날은 진짜로 오염 안 된 그걸 증언을 네.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증언이 그 맥락적으로 거의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좀 깊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대통령이 보직해임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했을 때 본인들이 변호사나 이런 상의 없이 얘기했던 거라서 오염이 안 된 사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다음에는 뭐 변호사랑 상의하고 유리하게 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변호사 이런 거보다 제2 비상계엄이나 제3 비상계엄 이런 위험을 우리가 느낄 때니까 그
그 당시 증언이 저는 제일 정확한 증언이다. 그리고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막 물었기 때문에 엉겁게 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는 오염이 안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느냐 하니까 했다 했었고요. 특전사령관을 할 때 707 부대 어디쯤 가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럼 한 번 했냐 하니까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주요한 거는 그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주요한 거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거는 김용년도 지시를 한 거고 대통령도 나중에 보니 지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용년이가 지시한 것만 그때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 건 얘기를 그때 안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 국방위에 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더 했다라고 더 추가한 거죠.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보직해임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미 국방위에 나왔을 때는 보직이 분리되고 잘렸을 때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했고 수방사령관도 대통령하고 제가 그때 가서 얘기할 때 12월 6일 날 통화를 했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해서 상황 파악하는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 가서는 여러 번 대통령이 공소장에 보면은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했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의 내용에는 윤석열만 네. 수사를 하면 다 완성이 되는 것까지 다 완성이 돼 있는데 네. 윤석열은 헌재 나와가지고 그런 명령 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군인은 군대 생활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존경이나 이거가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관련된 건 거짓말을 못 해요.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할 군인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다행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네. 진술이 안 바뀌고 네. 국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렇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일관되게 네. 각종군 거는 보면은 일관되게 저는 일치했다고 봐요. 저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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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밌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용현이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말은 뭐 특전사령관 등이 내 말을 오해했다. 사고가 날까봐 거기서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끄집어내라 했다. 내가 요원을 끄집어내라 했는데 의원을 끄집어내는 걸로 각종건이가 오해했다. 어떻게 하나같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요원을 끄집어내는 걸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요원이라고 하면은 군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군인은 그 국회 그 본회의장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본회의장 입구에 보좌관 그 국회 본회의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본회의장 입구문을 막았었잖아요. 보좌관들이 3중 4중 겹으로 해서 막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군인이 못 들어온 상태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요원을 끄집어내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야기들 대부분이고 그 진짜 궁금한 거. 네. HID와 김건희. 난 이게 네. 너무 궁금한 게요. 윤석열이 계엄을 내린 것도 상상 바뀌고 체포 거부하려고 관저에서 무장 상태로 버틴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 하나 퍼즐 같기는 합니다. 네. 김건희가 그렇습니다. HID랑 관련이 있을까?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의혹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가 HID 오비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무슨 제보가 네. 그런 있었던 제보가 거예요. 있었죠. 그러니까 12.3 내란 이후에 막 그 노상원에도 잡혀 들어가고 막 많이 잡혀 들어간 이후 그 부근에 HID가 막 그 수면 위에 올랐잖아요. 그때 제가 제보를 받기로 김건희가
HID나 오비들하고 연락을 해서 테러를 하니 뭐 자꾸 전화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럼 누구와 연락이 될까? 했을 때 저는 그때 노상원을 지목을 했어요. 혹시 네. 노상원과 김건희가 연결이 돼서 하지 않을까 하고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그게 추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확인이. 근데 HID 요원이 안보실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보를 받고 추적을 했더니 안보실에 3 내지 4명 국정원 요원들과 별도 TF를 구성을 해서 위기관리센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에서 이것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을 했고 밝혀진 것까지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안보실장을 했잖아요. 예. 그때 본인이 있을 때 그 TF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임무를 하는지 자기 통제받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안보실에는 1차장도 있고 2차장도 있잖아요. 원래 위기관리센터에 그 TF 인원이 그 의자를 놓고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위기관리센터를 담당하는 거는 안보실 2차장인 인성환이 예. 차장이 담당하는데 물어봤죠. 그 TF 너가 통제하냐니까 TF가 위기관리센터의 위치만 이렇게 있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별동대 임무를 띈다. 뭔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한테 확인을 했더니 자기도 그 가끔 보고를 받지 직접 통제하는 거 아닌 것 같이 처음엔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와 안보실장하고 통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안보실장 신원식한테 물었죠. 그 조직에 대해서 아느냐니까 안다. 대신 HIDO는 있는지는 몰랐다. 그리고 그 조직은 자기가 통제 안 한다고 그래요. 최초 안보실장 갔을 때 한 분 그 조직이 있다는 걸 보고받고 그 이후는 어떤 보고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보실에 있는 조직을 안보실 라인으로 있는 1차장, 2차장도 모르고 안보실장도 제대로 된 통제를 안 받았다고 조태영도 안보실장 할 때 그 TF 존재는 알았는데 자기가 보고받고 통제하진 않았다는 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와. 그러면은 거기에는 김태호가 관여가 되고 그 위에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시를 그럼 누구가 했겠어요? 김태호 위에 누구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있고 그 다음은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HID가 있는 거는 김건희랑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어저께 밝혀졌던 게 하나 있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밝힌 것이 김건희한테 보안폰을 줬다는 거예요. 비아폰. 그걸 군에서는 비아폰이라고도 하고 보안폰이라고 해요. 비아폰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비아폰으로 비아폰을 주고 계엄 때 그걸로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비아폰으로. 그럼 비아폰으로 TF하고도 연결이 됐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그 TF하고 김태호하고 김건희 또는 윤석열과 연결되든가 그 사이에 김용년도 같이 해서 이번 비상계엄에도 깊게 관여가 돼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김태호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23년도 6월 1일 날 HID 부대를 김태호가 방문을 합니다. HID 부대는 비밀 부대라서 그 업무 개선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못 가요. 정보사령관, 국방부 장관 정도나 가지 그 정보본부장이나 이런 개선에 있는 사람만 가지. 저도 39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성장군까지 됐어도 못 갔어요. 예. 가보고 싶었는데 허락이 안 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휘하는 작전 구역 안에 이 HID 부대가 전에 있었는데 제가 작전 지휘하는 부대 아니니까 지역 아니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허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비밀 부대를 안보실장이 왜 갔겠어요.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갔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제보 받기로는 안보실장이 갔으면은
HID는 북파 공작원이에요. 실미도 같은 영화에서 보던 북한에 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고 뭐 이런 임무를 띠기 때문에 북한에 무슨 공작을 안보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부가 그 북풍 비슷하게 네.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그때 한다면은 23년 6월이면은 이제 곧 총선이 있었어요. 네. 24년 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때 뭔가 북풍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계속 제가 HID를 모니터링을 그때부터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 비상계엄에 HID가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자, 비밀 부대가.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너무 뭐랄까 뭐 어마어마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좀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그냥 뭐 고속도로 정점이나 좀 바꾸고 네. 주가 조작이나 하고 이런 캐릭터를 넘어서 말하자면 계엄의 몸통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비아폰을 왜 영부인이 갔습니까? 사실은 비아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황당하잖아요. 비아폰은 장관들도 다 못 가져요. 그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정도가 평소 갖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5대 나갔다 하잖아요. 네. 계엄과 관련됐다고 저는 보는데 계엄은 비밀을 요하니까 비아폰으로 하려고 하고 근거도 안 남고 하니까 잘 남지 않으니까 비아폰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진짜 HID 거는 충격적이네요. 일단은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네. HID 모비들과 연락을 하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괴랄 한데 HID 요원을 대통령실에다가 심었는데 그 안보실장도 잘 모르는 그 TF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이게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사실 제보를 받고 저희가 국정조사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포렌식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국정조사할 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밝혀야 된다. 이 왜 TF가 거기에 만들어졌고 이번 비상계엄 때 왜 했는지 그 HIO는 뭘 했는지 그래서 HIO 그 인원은 청문회 아직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인가 그때 이제 증인으로 채택은 했습니다. 나올까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네. 그냥 추적 한번 해보건데 HI 요원들한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임무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 사살 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이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야. 이 사람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부대까지 직접 왔어. 네. 니들이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네. 고사 이후에 다만 증거로서 봐 당장 대통령실에 근무하잖아. 네. 그렇죠. 그중에 네. 그런 용도로 써먹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HID 요원들은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 전문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 우리 국가의 진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진짜로 고도의 훈련이 됐고 명령에 죽고 살고 하죠. 그리고 또 북한 적을 향해서는 진짜 목숨까지 바치는 아주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HID 요원들은 정보가 그 대신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 인원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 국가 이적 행위다. 체포해서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적 행위했고 간첩이라고 하면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에 상관이 얘는 고정 간첩이야. 뭐 또는 북한에서 연결돼 있어서 국가에 해악을 끼쳐. 그렇게 회유하면서 죽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임무 수행하라고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냥 이 사람 체포하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 빨갱이로 모는 거죠. 북한과 연계된 고정간첩과 연계됐다. 지금 알고 보니 고정간첩이었다. 해서 국가에 해를 끼친다. 딱 체포해 와라. 또는 뭐 체포 와서 신문에서 밝혀라 하고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비슷한 명령이 네. 왔을 때 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말도 안 된다고 그냥 털었던 거고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또 그 맥락하고 좀 다르게 훈련되어 있는 그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북한이야, 간첩이야, 예. 죽여 뭐 이렇게 한다면 들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이게 가장 무서운 조직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왜 이번에 윤석열 내란이 성공 못한 게 네. 군인들이 사실은 약간 항명 비슷하게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태업이라고 보죠. 항명했다고 봅니다. 최초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됐는데 처음에도 뭐 많이 해유했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대량 탈북자가 생길 것 같다. 오물풍선 뭐 등등 해서 그런 것들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고도의 북한 뭐 남침이나 뭔가 또는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상대해야 되는 적은 적이 아니고 우리 그 국회의원이고 보좌진들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총뿌리를 맨날 적과 마주해서 하는데 훈련이 된 우리 장병들인데 적이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이 적입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갈등을 느껴지니까 주춤주춤 훈련 받은 대로 안 하고 설렁설렁 하고 한 거죠. 아이고 네. 참. 야, 나중에 전모가 다 밝혀지면 아마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에도 이번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체포조를 운영을 해서 여러 팀을 체포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체포하러 보내는데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이렇게 보냈는데 인원들이 대부분 놀았어요. 그 24시 편의점 가서 컵라면 마시고 또는 어디 차에서 하고 실제 체포까지 가서 행동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근데 출동하라니까 안 하면 또 항명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출동을 하고 대다수들이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중간에 뭐 24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시간을 노닥거리고 하다가 운 좋게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가 국회에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휴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왜 헌재 나와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은 뭐 진짜로 그럴 생각이 있었네 없었네. 진짜로 할 생각이 있었으면 군인들이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느냐 어제 이야기 듣는데 와 혈압이 너무 황당한 질문에 홍장원 같은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현장 군인들은 네. 국정원 1차장이야 일반 사회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요. 군복 입은 군인이 군복이라는 게요. 예. 사실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 군복에 그 국가의 어떤 그 모든 품위와 모든 것들이 상징이 있는데 네. 그 군복을 입고 민간인을 살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국민들을. 네.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HID와 김건희는 조만간 저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 청문회 2차, 3차 남았는데 이때 또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을요, 수학 경시대에 내보냈더니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또 미술 경시대에 나가는 것 같은 김병주 의원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대표 발의.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국방위에서 국조위에서 막 하시다가 또 이런 것도 언제 하셨대? 아, 네. 며칠 전에 트럼프가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정부 대통령은 구치소에 가 있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대로 임무 수행도 못하고 해서 엄청나게 공백이 생기고 있죠.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데도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 우리 야당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하자 해서 또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동맹이 제대로 지켜질지 또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와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해주고 지부 분들이 다 거의 해줘서 82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다 알려졌을 거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을 가지고 가고 우리 안보와 다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뺏겨서 그런지 경원이는 뭐 그것을 뭐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뭐 취임식 간다고 했다. 네. 다 한 번도 못 만나고 돌아오는 네, 네. 미국 가서 뭐 취임식장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거보다 사실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또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을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바빴지만은 그것도 교년의 임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옛날에 무슨 영화 드라마 제목 같아요. 우리 동네에 무슨 홍반장처럼 네. 김 반장이 막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네. 좀 짠하기도 하고.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요. 김병주 의원께서는 그런 임무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네. 막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럼요. 여러분 네. 농협 301-0273-7468-21 김병주 의원의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김병주 의원만 보면 계엄 이후에 처음 나오신 거니까 네. 마음속으로 아 진짜 김병주 없었다 그러면 그 공백이 컸겠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사실 막 그 뭐 저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 뭐 박한수 이야기 어제 또 그 네. 국조위 특위에서 청문회에서 나오던데 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별 4개짜리 정말 상식을 가진 군인 출신 김병주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네. 저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빨갱이잖아요. 네. 그거 폭도들은 우리가 빨갱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별 4개짜리 빨갱이는 없는 거니까. 아, 그럼요. 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오히려 저는 우리 푸나님하고 새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여론을 제대로 잘 알려주시고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가 극우 쪽에서 보수 쪽에서 많이 흘러나옵니까?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데 새날에서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고맙 감사드리고요. 네. 네. 서로 동지니까요. 네, 그럼요. 자,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